안녕하세요. 페리 건설 영어 회화 페리입니다. 지난번 해외 입찰 정보 입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영어적인 마인드, 해외 건설 영어에 대한 용어 해설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here to inquire the information for the international tender. 국제 입찰과 관련하여 정보를 알아보고자 방문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Normally international tender라고 하면 국제 입찰을 얘기하죠. Tender system, 입찰 제도. Designated construction company, 선정된 시공사. Relevant, 관련된 contract condition, 계약 조건. In order to do business in our country, you should follow our restrictions. 국제에서 사업하기 위하여 기사는 국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ven though we are foreigner, should we pay social security tax and religious tax according to your law? 당사는 외국계인데도 귀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회보장세와 종교세를 납부해야만 하나요? In the case of imported construction equipment and materials, if there are agents of foreign manufacturer, should we buy from them? 수입 건설 장비나 자재 경우에 외국 제조사 관련된 대리점이 있으면 우리는 그 대리점으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나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word phrase 용어, 건설 용어와 특히 입찰과 관련된 거죠. 다음에 expressions in order to do, even though, 뭐뭐일지라도, in the case of, 무엇의 경우에. 국제 입찰 같은 경우에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We are here to inquire and prepare for the international tender of Cambodia International Airport. Tender system, 입찰 제도의 경우는 We don't know much about your tender system. 그리고 선정된 시공사, designated construction company. We haven't decided if we have to change designated construction company. Relevant, 관련한. There was nobody has checked the matter even relevant to this project. 이 문제에 관련이 있는 사항을 아무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Contract condition, 계약 조건. I was asked to change the contract condition to prevent any risk. 네. 일단은 주요 표현하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그 예시 문장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래요. 그 일반 영어 회화하고 해외 건설 영어 회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그 차이점을 뽑자면 그 우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김치볶음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란 간장 볶음밥을 할 것이냐 그런 차이 같아요. 일반 회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을 위주로 그런 주제를 그 대화 속에 버무려서 그걸 상호 소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외 건설 영어 회화는 특정한 계약 관계나 입찰을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실제 본 공사에 착공이 들어가고 설계와 본 시공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품질 그리고 안전 문제들 그리고 목적물 deliverable 목적물 인도 이유에 대한 하자 보수 공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목 건축을 제외한 일반 플랜트, 온쇼나 오프쇼 플랜트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인수하는 게 육상에서 오프쇼, 해상으로 가기 때문에 로드 아웃, 로드 인, 세일드 어웨이 그리고 특정
특정 아일랜드에서 다시 타이인도 하고 재설치하는 캐리어보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메카니컬 컴플리션 기타 커미션, 프리커미션, 프리컴 전반적인 마일스톤을 다 다루기 때문에 너무나 많죠. 거기에 대한 특정한 단어와 주제를 특정지은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있을 거고요. 가령 본인이 설계 담당이면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단어, 표현들 그리고 예상되는 그 리스크 이슈에 대한 롤플레잉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외 사이트에 가기 전에 혹은 착임되어서 그런 부분을 연습해 보신다면 그렇지 않는 그런 담당 퍼슨 인차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월하게 현장 관리 혹은 각 담당에 대한 responsibility를 해나갈 수, 테이크오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 관리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깊진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각 디스플린별로 이슈되는 부분에 대한 스키밍 하는 정도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걸 강점으로 본다면 해외 건설 영어 회화, 해외 건설 영어 회화는 각 디스플린별로 방금 말씀드렸던 키워드, use expression을 토대로 생활 영어와 똑같은 그런 영어에 대한 스트럭처를 엎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연습을 하고 다시 현장에 써먹고 하는 게 키 포인트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 영어 회화와 해외 건설 영어의 큰 차이점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가장 큰 차이이고 이런 부분을 연습하기 위한 노멀 프랙티스는 똑같습니다. 꾸준하게 상황 설정을 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메일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하게 되면 발표자가 있으면 영문 프레젠터가 있을 것이고 또 갑과 을, 컨트랙터와 메인 컨트랙터, 서브 컨트랙터 혹은 컨소션 파트너상 그 다음에 발주처인 클라이언트 사이트 혹은 발주처의 그 업을 대행하는 프로젝트 엔지니어 우리나라 따지면 감리 이런 모든 그런 오거나이제이션을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대화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MOM으로 담아서 작성하는 능력 그리고 각 디스플린별로 이제 금액과 컨트랙처리하기 이슈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각 사별로 오피셜하게 레터를 갖다가 쇼하죠. 최종적으로 이제 코트의 금전적인 부분으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연습하는 게 해외건설 영어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과정이 아마도 관련 단어와 짧은 문장 그리고 다이얼로그 예문 특별히 본인이 담당하는 디스플린에 맞게끔 그냥 책 보고 있는 건 의미가 없고 자기 상황에 맞는 예시를 본인이 만들어서 연습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너럴한 얘기보다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